여기를 보면 일단 A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는 문제에 분명히 출제가 된다는 의미고, 대개 과학기술 지문에서 묶여 있는 부분은 어떤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쌤이 여기다가 번호 매겨 놓은 게 보일 건데, 이렇게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된다.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읽어보면은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특별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숙주세포 수용체에 대한 내용은 이 지문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지금 감염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여기 있던 부착 단백질, 바이러스의 피막의 바깥에 붙어 있던 부착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한다?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의 어디에? 수용체에 달라붙는 역할을 합니다.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뭐부터 하고?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달라붙고,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되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캡시드 내부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핵산이 캡시드 바깥으로 분리되어서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이후 핵산은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핵산이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일단 핵산은 뭐 해야 돼요? 캡시드로 분리되어서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와야 해요. 자, 그리고 핵산은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효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산이 DNA일 경우, 핵산은 DNA나 RNA 둘 중에 하나만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산이 DNA일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지금 이 효소라고 하는 게 일단은 숙주세포 내부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숙주세포 내부에 있던 효소를 핵산이 DNA일 경우에는 그대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반면 RNA일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자신에게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를 이용하는 목적은 복제인데요. 핵산은 복제하기 위해서 효소를 이용하는데, 이때 핵산이 DNA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RNA일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자신에게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효소를 이용하는 것은 핵산이나 RNA나 DNA나 다 똑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핵산의 복제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은 핵산이 복제가 되는 과정입니다. 핵산은 어디 안에서? 숙주세포 안에서 이제 복제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일단은 바이러스가 뭐 해야 되고,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달라붙고, 그리고 나서 이 바이러스가 세포 내부로 침투하고,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 다음에 핵산이 무엇을 이용하여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핵산이 DNA일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RNA일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자신에게 맞는 효소를 합성해서 뭐한다? 복제를 한다는 겁니다. 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핵산이 복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에 침투해서? 숙주세포에 침투해서. 아까 여기 복제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나왔던 말로 바꾸면은 증식, 생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이라는 담화 표지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새로운 과정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면은 핵산은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핵산은 뭐 한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는 겁니다. mRNA라는 용어를 보고 여러분들은 또다시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뭔 말이야? 하지만 노여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게 끝입니다. 뭐 한다? 핵산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쓰이는 전달 물질이다. 이것만 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정확한 정보가 다 제시되어 있지 않아도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이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을 꼭 하기 바랍니다.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 복제된 핵산을 둘러싼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이러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제일 바깥에 피막이 있고 피막의 바깥에는 부착 단백질들이 점처럼 박혀 있고 그리고 피막 안쪽에는 캡시드가 있는데 이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핵산이 복제가 됐다. 그럼 이제 뭐가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캡시드가 둘러싸고 있고 이제는 그 캡시드를 둘러싸게 될 피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해서 보면은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 지금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단백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다? 캡시드가 될 단백질. 또 하나는 부착 단백질이 될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34번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더 쉬운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이걸로 지금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얘가 지금 부착 단백질이고 얘가 캡시드고 얘가 핵산입니다. 지금 이 부착 단백질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얘가 그러면은 세포의 수용체가 되겠죠. 그래서 수용체에 얘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핵산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숙주세포 내부로. 그럼 숙주세포에 침투한 핵산은 어떤 일을 하느냐? 숙주세포 안에 있는 효소를 가지고 복제를 합니다. 얘가 DNA일 경우에는 이 안에 있던 효소를 그대로 쓰고 RNA일 경우에는 새로 효소를 합성해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핵산이 복제가 됐어요. 이때 이 핵산은 뭐합니까? 단백질을 또 합성을 합니다. 이제 복제된 핵산들은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했는데 단백질을 합성해서 이제 그 단백질은 뭐가 됩니까? 하나는 일부는 여기에서 보이듯이 캡시드가 됩니다. 핵산을 감싸는 캡시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포막에 붙어서 숙주세포의 세포막에 붙어서 이제 이 캡시드를 감싸는 피막의 부착 단백질이 된다고 합니다. 해서 이 캡시드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얘가 이제 얘를 새롭게 감싸게 되는 거죠. 해서 부착 단백질이 붙은 세포막이 새로운 피막이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이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가 생장해서 복제가 되어서 증식되어서 어떻게 된다?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